1일부터 공식 출범한 39대 뉴욕 한인회가 뉴욕 한인회관 6층 공간에 대한 비영리 면세 혜택이 박탈돼 한인회의 재정난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뉴욕시가 올 회계연도보다 2.4% 늘어난 1,151억 달러 규모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도 정부 지출을 1,630억 달러 삭감하는 반면 국방비는 1조 달러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본점을 둔 CBB은행이 뉴욕과 뉴저지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1일부터) 39대 뉴욕 한인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뉴욕 한인회관 6층 공간에 대한 비영리 면세 혜택이 박탈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한인회의 재정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명석 회장이 이끄는 39대 뉴욕 한인회가 1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날 한인회는 이사들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뉴욕 한인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39대 집행부는 당장 재정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9대 뉴욕 한인회 인수인계위원회는 인수인계 절차에서 뉴욕 한인회는 지난 2월 초 뉴욕시 재무국으로부터 올 7월 1일부로 뉴욕 한인회관 6층 공간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회는 연간 10만 달러 이상 재산세가 급증하게 됐습니다. 뉴욕 한인회관의 6층 공간에 대한 면세 혜택이 박탈될 경우 재산세가 11만에서 12만 달러가 추가돼 연간 47에서 48만 달러로 치솟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시재무국은 비영리 면세 혜택 박탈 사유로 1급 위반, 퇴거명령, 작업중지 등의 위반 사항을 적시했습니다. 이는 3층 악성 테넌트 소송과 연관된 것으로 이들 테넌트를 퇴거시키기 전까지는 위반 사항을 제거하기에는 어려운 상태라고 김광석 전 회장은 말했습니다. 한편 39대는 앞으로 투명하고 참여 중심의 운영을 통해 동포들과 함께 호흡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올 회계연도보다 2.4% 늘어난 1,151억 달러 규모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뉴욕시를 더 안전한 도시, 더 가족 친화적 도시로 만들기 위한 역대 최고의 예산을 마련했다며 올 회계연도 1,124억 달러에서 1,151억 달러로 소폭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증액률은 약 2.8%에 달하는 미국 물가 상승률보다는 낮은 것이어서 긴축 예산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뉴욕시는 내년 가을까지 경찰 인력을 3만 5천 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총기 폭력 예방 및 대응에 5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립학교의 교사 1명대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교사 3,7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으며 퀸즈 공립도서관 등 3대 공립도서관에 1,570만 달러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뉴욕시는 유치원 무상교육을 위해 1억 6,700만 달러를 지원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2027년 가을까지 유치원에서 5학년 학생까지 2만 명 등 모두 18만 4천 명에게 무료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담스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혀온 저소득층 주택 제공을 위해 향후 15년간 8만 채의 저소득층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760만 달러, 공실아파트 임대료 보증금 220만 달러 등을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뉴욕시는 공공안전을 위해 노숙자 정신질환 진료 5개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1차로 1억 3,700만 달러를 들여 치료 및 주택 지원을 시작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도 정부 지출을 1,630억 달러 삭감하는 반면
국방비는 1조 달러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요약본을 의회에 제출하며 이는 이달 말 전체 세부 예산안 공개에 앞서 전체 큰 그림을 담은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방정부가 차기 회계연도 국방비 등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5,57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며 이는 올 회계연도보다 1,630억 달러, 무려 22.8%를 감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국방 지출은 교육, 교통, 공공보건 등의 예산을 말하는 것이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소셜연금, 국방비 등의 의무 지출 예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반드시 지출에 앞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에 환경규제를 담당하는 환경보호청 예산과 내무부, 주택도시개발부, 교육부, 국립보건원과 해양대기청 등에 책정된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또 삭감된 예산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각종 보조금과 친환경 관련 예산들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국경 경비 강화를 포함한 국방 예산은 올해 8조 923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13%가 증액돼 1조 100억 달러가 되며 국방 예산이 1조 달러를 넘은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본점을 둔 CBB은행이 뉴욕과 뉴저지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CBB은행 미동부 총괄 박승호 전무와 김일화 부행장, 김은교, 이문영 부장 등은 1일 본방송을 방문하고 1일부터 뉴저지 포트리 지점을 공식 오픈하고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포트리 지점은 객장 내 창구와 고객 서비스 데스크 등을 두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 예금 대출 업무와 송금 외환 등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박 전무는 수많은 한인은행들이 동부 지역에 진출한 가운데 마지막 주자로 뛰어들게 된 만큼 동부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경력직들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서비스 면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자체적으로 여기서 모든 것들이 디시전 메이킹이 되고 손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굉장히 짧고 모든 것들이 빠른 시간 내에 결정돼서 서브를 손님들을 저희들이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실 겁니다. 경험이 많고 손님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던 여러 은행에서 일하던 분들을 모시게 됐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손님들이 굉장히 더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전무는 CBB은행이 서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은행이지만 동부 지역 대출에 대해서는 전권을 갖고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포트리 지점에서만 1억 달러 규모 기업 대출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의 활동이 손님들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특히 몇 년 동안은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고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CB뱅크는 뭔가 다른 은행이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범한 CBB은행은 2025년 1분기 현재 총자산 규모는 18억 1,407만 달러입니다. CBB은행은 오는 8일 뉴저지 포트리 지점의 그랜드 오픈 기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열차 기관사들이 이달 중순 대규모 파업을 돌입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당국은 최근 승객들에게 기관사 노조가 이르면 오는 16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파업이 확정되면 열차 운행의 대규모 차질 사태가 불가피하다면서 재택근무 등 열차 운행 차질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열차 기관사 약 460명을 대표하는 노조와 수개월 전부터 임금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기관사들은 현재 평균 13만 5천 달러의 연봉을 받고 있으나 이를 5만 5천 달러를 인상하라고 노조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저지 트랜짓 회장은 뉴저지 주민의 평균 연봉이 7만 7천 달러인데 기관사들에게 고연봉에 속하는 19만 달러의 연봉을 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회장은 파업에 따른 대규모 운행 차질을 경고하면서 비상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만약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트랜짓은 비상계획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시코커스 등 4개 주요역과 맨하탄을 오가는 특별 버스편을 운행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해당 임시 교통편으로는 매일 뉴저지 트랜짓 열차를 이용하는 통근객의 20%만 수용할 수 있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가오는 어머니날과 웨딩 시즌을 맞아 킴스 보석이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초특가 주얼리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뉴저지 리지필드의 한양마트몰 내 하이트론 특별 매장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됩니다. 킴스 보석의 김남표 대표는 이번 행사에서 금은 다이아몬드는 물론 친환경 랩크로운 다이아몬드 반지, 댄싱 다이아몬드 목걸이, 건강에 좋은 힐링 자석 목걸이 겸용 팔찌 등 다양한 프리미엄 주얼리 컬렉션을 파격적인 가격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요즘 가장 주목받는 안전자산이자 재테크 아이템인 스위스 골드바와 실버바 프로모션에도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5월 8일, 9일, 10일 목금토 마더스데이 전주에 오시면은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문가들이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현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는 주얼리 무료 클리닝 서비스, 고장난 주얼리 수리 할인 이벤트도 제공됩니다. 특히 김 대표는 어머니날을 맞아 진주는 어머니를 상징하는 보석이라며 사랑하는 어머니나 아내에게 착한 가격에 특별한 선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한국 모더니즘 회화의 거장 장옥진의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뉴욕 첫 대규모 회고전 장옥진 더 이터널 홈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뉴욕 한국문화원 1, 2층에서 진행되며 개막식은 7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양주시립 장옥진 미술관과 공동 기획된 이번 전시는 장옥진의 대표작인 가족도, 감나무, 나무와 정자 등 회화 40여 점과 더불어 그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미디어 아트도 함께 선보입니다. 장옥진은 김환기, 박수근, 유영국 등과 함께 한국 2세대 서양화가이자 1세대 모더니스트로 평가받으며 자연과 가족, 일상이라는 주제를 단순한 형상 안에 철학적 깊이로 담아낸 화풍으로 한국 미술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장옥진이 생전 직접 고른 12점의 유화를 수작업 판화로 제작한 1992년 화집 골든아크 실물을 뉴욕에서 처음 공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옥진 서거 35주기를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는 뉴욕에서 한국 모더니즘의 본질을 체험할 수 있으며 그의 예술 세계를 온전히 집중 조명하는 첫 해외 개인전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멘의 후티 반군 공격 등 극비 군사 정보를 민간인에게 유출한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을 백악관에서 축출, 이제 가족들에게 극비 정보를 유출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경질할지 주목됩니다. CNN은 어제 난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을 차기 유엔 대사로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왈츠 보좌관은 군복을 입은 전쟁터든 의회든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열심히 노력했다. 새 역할에도 똑같이 할 것임을 알고 있다며 애써 문책성 인사가 아닌 것으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왈츠 보좌관의 기밀 유출 파문 이후 측근들에게 왈츠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을 표명했으며 왈츠가 기밀을 유출한 대상인 애틀랜틱 잡지의 트럼프 100일 인터뷰 특혜가 돌아가면서 트럼프가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무장관이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직하는 것은 왕장관으로 불렸던 헨리 키신저 이후 처음입니다. 왈츠 보좌관 외에 알렉스 웡 국가안보 부보좌관 역시 백악관에서 축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왈츠 보좌관은 백악관의 얼음공주로 알려진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도 경질 배경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쩌다 공무원으로 연방정부 칼질을 주도했던 일론 머스크가 100일 만에 의무는 없고 권리만 향유했던 어정쩡한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1일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회의에서 그동안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며 작별 인사를 하고 숱한 논란을 낳았던 공직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머스크는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반발에 직면한 것은 물론 테슬라의 실적 악화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테슬라 이사회에서 새 CEO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자 조직 장악을 위해 서둘러 테슬라 복귀를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머스크는 공직 생활 마무리 이전에도 최근에 테슬라 경영이 난항에 빠지자
백악관 출근을 그만두고 사실상 공직 업무에서 손을 빼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스크는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통해 1조 달러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장담했지만 2천억 달러 정도를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구조조정도 큰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국제원조처, 소비자금융보호국, 미국의 소리 방송 등을 해체, 너무 과도한 칼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을 위해 1억 3,200만 달러의 돈을 쓰며 정권 2인자로 부상했으나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관련 기업의 주가 하락을 초래, 평가 자산이 4분의 1 정도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머스크가 큰 손해를 본 것처럼 보이지만 머스크는 이 돈을 내고 사실상 기업인으로는 도저히 접할 수 없는 연방정부의 갖가지 기밀을 모두 접함으로써 수업료가 결코 아깝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머스크가 지금은 티를 내지 않고 있지만 조금 잠잠해지면 연방정부에서 살펴봤던 정보를 사업에 이용하면 지금까지 낸 수업료의 몇십 배, 몇백 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5원으로 하락, 하루에 무려 37원 폭락했으며 이는 달러 인덱스 하락폭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 5월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한덕수와 최상목의 사퇴 등으로 오전 한때 1,439.8원으로 상승했으나 오후 4시 1,405.3원으로 마감됐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오후 6시 40분쯤 1,396.4원으로 1,400원대 이하로 폭락했다가 다시 1,400원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하루 등락폭이 37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22년 11월 11일 이후 사상 처음이며 특히 1,400원 선 이하로 추락한 것은 지난해 계엄 직전인 11월 29일 1,396.5원 이후 처음입니다. 이처럼 원달러 환율이 폭락하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것은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과 관련 물밑 협상을 보이면서 화해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하루 등락폭이 37원, 2.5%를 넘고 1,400원 이하로 급락한 것은 특정 세력이 개입, 환율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작설이 제기되는 것은 워낙 비정상적으로 환율이 급락했기 때문이며 때마침 한덕수 전 총리의 대통령 출마 선언 당일이므로 불순한 세력의 개입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전날보다 0.56% 하락에 그쳤으며 이를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은 5배 이상 큰 것입니다. 애플이 1분기에 아이폰 수입에 따른 관세로 9억 달러를 납부하면서 비용이 늘었으나 다행히 매출과 순이익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플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매출이 953억여 달러, 주당 순이익이 1.65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5%, 순이익은 4.8% 늘었습니다. 또 이는 월가 예상치 매출 946억여 달러, 주당 순이익 1.63달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특히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이폰 매출은 468억 4천만 달러로 전문가 예상치 458억 달러를 넘어섰고 맥북 랩탑은 79억 5천만 달러, 아이패드도 64억 달러로 예상치를 앞섰습니다. 하지만 애플 뮤직과 애플 TV 등 서비스 매출은 266억 5천만 달러로 예상치 268억 달러에 소폭 못 미쳤습니다. 이처럼 매출이 예상치를 소폭 넘었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밝지 않다는 것이 애플 경영진의 전망입니다.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의 절반 이상이 인도에서 생산되며 맥북, 아이패드, 워치 등은 대부분이 베트남이라고 밝혀 관세에 따른 타격을 우려했습니다. 애플 측은 이번 분기의 관세로 인해 9억 달러의 비용이 늘어난 데 이어 2분기에는 인도와 베트남 등에 대해 관세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고돼 있어 이에 따른 비용이 급증하고 그 비용은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뱅크 오브 오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1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만 8천 건 증가했으며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도 191만 6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8만 3천 건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관세 부과에도 현대차, 기아의 현지 판매량이 7개월 연속 증가하며 4월 기준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할리우드의 거장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전 마지막 심층 인터뷰가 담긴 다큐멘터리 영화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상공회의소가 소기업이 수입하거나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은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체 메르세데스 벤츠가 미국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지 생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관세, 이민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덴마크와 멕시코에서 코카콜라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미국 내 처음으로 텍사스 브라운즈빌에 3D 프린팅 기술로 지은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최근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 보고서를 통해 이민 심사 과정에서 3,568명의 이민 신청자 소셜미디어를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일부 지역에 뇌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최저 기온은 6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52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5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실시합니다. 뉴욕 총영사관 투표소는 5월 20일 화요일부터 25일 일요일까지 6일간, 뉴욕 한인봉사센터 투표소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뉴저지에서는 뉴저지 한인회와 한인동포회관 투표소가 5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대한민국 관공서욱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재외선거인의 경우 국적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월 2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